당신 혹시 다른 여자 있어요? 박은주는 결국 그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28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남편 정우는 저녁을 먹다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대답해 주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2시간 전 오후 6시였습니다.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혼 28년째, 두 아이는 모두 독립했고 집에는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벽시계가 7시를 가리켰습니다. 정호의 퇴근 시간은 보통 6시 반이었는데 요즘 들어 자주 늦어졌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은주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늦는다고 미리 말해줬는데 말이지요. 은주는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정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려놨어요. 하지만 음식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24살에 정우와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어요. 정우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은주는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지켰지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정우가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은주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보, 요즘 힘든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 정호의 대답은 항상 그랬습니다. 짧고 무관심했어요. 7시 반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 시간이 가장 시끌벅적했습니다. 숙제 검사하고 내일 준비물 챙기고 정우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지요. 지금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왔어요. 은주는 결혼 앨범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의 정호는 은주만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한 후 부부만의 시간이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함께하고 젊을 때 못 해본 것들을 해보려고 계획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우는 더 일에 매달렸고 은주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친구들을 만나거나 문화센터 강의를 들어보기도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정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정우의 인사는 건성이었습니다. 은주는 일어나 저녁상을 차렸어요. 회사 일이 많았나 봐요. 응, 좀 바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우는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은주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은주가 드디어 그 질문을 던진 것이었어요. 당신 혹시 다른 여자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주는 처음 보는 남편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그냥 요즘 너무 달라져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잖아. 정우는 젓가락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어요. 평소보다 깊게 잠든 것 같았지만 은주에게는 그마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오늘 회의가 일찍 있어서. 아침은요? 괜찮아. 회사에서 먹을게. 현관문이 닫히자 은주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아침을 거르지 않던 남편이었어요. 은주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이들이 독립한 후 공허감 때문에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요? 오후에 정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저녁 몇 시에 들어와요? 답장은 1시간 후에 왔습니다. 늦을 것 같아. 먼저 드세요. 평소보다 짧고 건조한 답변이었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다가 정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영수증 하나가 나왔어요. 카페 영수증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 적혀 있었지요. 은주는 이상했습니다. 정호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2잔이라니. 회사 동료와 마셨겠지.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호의 귀가는 더욱 늦어졌고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어요. 은주는 혼자 저녁을 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호가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은주는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화면에 이대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부장님, 월요일 회의 자료 미리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은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업무 메시지 같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부장님이라는 호칭도 어색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이름으로 부르거나 과장님이라고 했거든요. 은주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여보, 수건 좀 가져다 줄래? 정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수건을 들고 욕실로 갔어요. 고마워. 정호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주는 그 손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낯선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정호가 나오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뭔가 타이핑했어요. 은주는 뒤에서 지켜봤지만 내용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응? 아, 회사 사람. 이대리요? 정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아? 아까 메시지 왔을 때 화면에 떴어요. 아, 새로운 대리야. 일 열심히 해서 가끔 자료 보내고 그래. 정호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뭔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지. 왜? 그냥요.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작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은주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대리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젊은 여직원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호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은주는 자신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28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친구 윤미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모임이었어요. 동네 카페에서 5명의 주부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요즘 다들 어때? 아이들 독립하고 나니까 어떤지 궁금해. 윤미가 먼저 화제를 꺼냈습니다. 은주는 차를 마시며 듣고만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오히려 더 바빠졌어. 승진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니까. 정숙이 말했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돈 많이 벌어오잖아. 돈이 뭐가 중요해. 외로워 죽겠는데. 은주는 정숙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는 어려웠어요.
혹시 남편들이 회사에서 그런 일 없어?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젊은 여직원들이랑 뭐 그런. 순간 모든 시선이 미경에게 쏠렸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남편 회사에도 그런 얘기 있었어. 윤미가 말했습니다. 부장급 되면 거의 다 그런다더라. 젊은 애들이 적극적이래. 은주는 찻잔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이서연이라고 있는데 완전 야망덩어리래.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별의별 짓 다 한다던데. 정숙의 말에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서연, 이대리, 어느 회사야?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설. 왜?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다니는 회사였어요. 그 애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윤미가 궁금해했습니다.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야근할 때 같이 남아서 도와주고 출장도 따라가고. 정숙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은주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 나 먼저 갈게.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벌써? 괜찮아? 응, 괜찮아. 약 먹고 쉬면 나을 거야. 은주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서연, 야망 있는 젊은 여직원,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호의 변화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늦은 퇴근, 줄어든 대화, 휴대폰만 보는 모습, 그리고 이대리의 메시지. 은주는 정호의 넥타이를 보았습니다. 최근에 새로 산 것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넥타이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지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8시가 넘어서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늦었네요. 응.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혼자 야근했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팀원들이랑 같이. 이대리도요? 정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자꾸 이대리 얘기를 해? 그냥 업무가 많은가 해서. 일 열심히 하는 애야. 그런데 왜? 정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호는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확실하게 알아봐야 했습니다. 28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는지 말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직접 물어보기에는 이미 한 번 실패했고 남편을 미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은주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남편 불륜 확인 방법이라고 타이핑했다가 지웠어요. 자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들지 못한 채 하루를 맞았어요. 오늘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불안과 의심을 끝낼 방법을 말이지요. 며칠 후 은주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어요. 정우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주는 맞은편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서연 대리 알죠? 정우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똑똑하고 일 잘한다고. 그래서 정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과 많이 가까운가 봐요. 무슨 뜻이야? 야근도 같이 하고 출장도 따라가고.
정우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이냐고 묻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은주에게는 답이었어요. 인정하는 거네요. 뭘 인정해? 당신이 그 여자와. 그만해.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28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큰 소리였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해. 난 모르겠어.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도 따라 일어섰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대답해 주세요. 뭘 대답하라고? 그 여자와 어떤 사이냐고요? 은주도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발. 은주가 정우 앞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은주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정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냥 뭐요? 존중받고 싶었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랐어. 정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줘. 내가 하는 일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줘.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동안 뭐였어요? 넌 달라. 넌 내 아내야. 하지만 뭐요? 요즘 우리 사이가 너무 건조해졌잖아. 대화도 없고 그냥 룸메이트 같고. 은주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만난 게 아니야. 그냥 가끔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그게 바람이 아니라고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28년이요. 28년. 제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어떻게 믿어요? 정말 끝낼게. 오늘 당장 끝낼게. 정우가 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은주는 손을 뺐어요.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은주야. 혼자 있고 싶어요. 정우는 망설이다가 일어섰습니다. 호텔에 있을게. 생각할 시간을 줄게. 현관문이 닫히자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8년의 결혼이 순식간에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더 이상 의심하고 혼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윤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미야, 나야. 은주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내일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물론이지.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제 괜찮을 거야. 전화를 끊고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이 결혼을 계속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지 말이지요. 다음 날 오후 은주는 윤미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윤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아직. 은주의 목소리는 어제만큼 떨리지 않았습니다. 밤새 많이 울었지만 마음은 조금 정리된 것 같았어요. 잘못은 정우에게 있어. 그건 분명해. 윤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너에게 달려 있어. 28년을 버릴 건지 아니면 다시 시작할 건지.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28년이 너무 길어요. 그냥 포기하기엔.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잖아. 맞아요. 은주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호에게서 몇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모두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끝이라는 거요. 윤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야. 28년 동안 저는 정호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정작 저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은주의 말에는 분노가 아닌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알았어요. 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정호의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개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저녁 무렵 정호가 돌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은주야. 가방 싸뒀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정호는 현관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당분간 따로 살아요. 은주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28년 동안 드렸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내는 건 아니에요.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은주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그 사람과 완전히 끝내세요. 업무적 관계도 최소한으로.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부부 상담을 받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알겠어. 셋째,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세요. 그냥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정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주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6개월 후에 결정할게요. 이 결혼을 계속할지 말지. 6개월. 그동안 서로 노력해봐요. 진짜 노력을. 정호는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은주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네, 너를 잃고 싶지 않아. 현관문이 닫히고 은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24살의 자신이 나타났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꿈속의 자신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는 충분히 강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주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신선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에 정호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상담센터 알아봤어. 언제든 연락해줘.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시작이었어요. 6개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로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헤어지게 될까요? 하지만 은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니까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 은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